시작하겠습니다. 3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는지 생각해 볼까요? 아니, 책 보지 마시고. 제일 먼저 본 게 연속의 법칙. 관이 넓으면 속도가 느리고 좁으면 빨라지더라. 항상 일정한 양이 물이 흘러가더라. 그 다음이요. 괜찮다니까요. 하수도? 하수도도 배우고, 또 뭐도 배운 것 같고, 화장실 갔다 트롯도 배운 것 같고, 영어를 열심히 하라는 것 같고, 뭐 하여튼 간 뭐라는 것 같고, 뭐라는 것 같고. 그죠? 말씀드렸잖아. 문을 나가면 까먹으면 다행입니다. 가기 전에 까먹으니까 그러는 건데,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겠지만, 계속 상기시켜드릴 거예요. 자주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20대 아니라니까요. 어쩜 그렇게 잘 잊어버려? 어쩜 그렇게 하나 안 잊어버리는 건 돈 떼이는 것밖에 몰라요. 돈 떼인 건 기억나. 근데 진짜 안 잊어버린다. 이게 자꾸 자주 잊어버릴 문제예요. 왜? 싫거든. 용어도 낯설고요. 영어 나오는 거 보세요. 아까 막 BOD, COD,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자주 보자 정도로만 하세요. 그냥 밥 먹을 때도 잠깐 보고 뭐 할지 잠깐 보고 자꾸 보는 것밖에 없으니까 하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민법은 쭉 끝까지 가시죠. 우선 98페이지입니다. 이제 불나요. 불나면 부르려면 불을 꺼야지 소화 설비를 배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든지 간에 불을 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화하고 예방까지 합칩니다. 그래서 모든 교과에서는 소방 설비라는 표현을 써요. 왜 소화 설비가 아니라는 물을 많이 했으라고. 그래서 소화하고 예방을 합친 거예요. 갑니다. 거기 보니까 정의 벌써 하기 싫습니다. 소방기본법. 법이 있는 부분은 양이 많아요. 그러면 읽어나 보죠. 소방기본법상 화재의 정의는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하는 연소현상, 연소가 불나는 것을 연소라는 표현을 씁니다. 참 어렵죠. 소화기구, 소화설비 또는 동등 이상의 시설을 이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는 연소현상, 불타는 현상을 화재라고 합니다. 참 어렵죠. 이걸 어떻게 외우시려고. 난 가끔 보면 민법을 하시는 분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용어들을 다 외우시더라고. 미성년자가 애들이지 무슨, 갑니다. 밑에 화재의 분류, 요건 좀 한번 볼까요? A, B, C, D 쉬우니까. 그리고 일반 가정집에서도 소화기가 있을 겁니다. 집에 빨간 소화기. 거기에 A급, B급, C급, D급이 써 있는데 정말 있나 보자고요. A급 화재.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A가 아니고 가장 일반적이라서 A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나무, 섬유, 종이, 고무, 플라스틱 같은 이걸 외울 게 아니고, 얘들의 공통 특징이 뭐냐면 가연물이에요. 가연물이 뭐냐면, 이제 보죠. 좀 전에 소화라는 내용을 뭘 배웠냐면 화재라는 걸 배웠어요. 화재를 줄이거나 없애는 것을 소화라고 쓰는 거예요. 화재를 줄이거나 없애는 것을 소화라 합니다. 그럼 화재는 뭐냐? 불타는 현상이래요. 그렇죠? 그걸 연소라는 표현을 써요. 불타는 거. 그러면 불타는 거를 연소라 부른다면, 그럼 불탈 물건을 뭐라 부르냐면 가연물이라고 써요. 연소가 가능한 물질.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용어 외우지 마시고요. 연소가 가능한 물질, 불탈 물건들. 이 불탈 물건들이 있는 이거를 불을 끄는 게 뭐다? A급 소화. 좀 전에 A급. 다시 한번요. 나무, 섬유, 종이, 고무, 플라스틱 같은 일반 가연물이 뭐요? 불타는 거. 근데 불타는 가연물은 종류가 많지 않나요? 휘발유도 있잖아. 하나 더 포인트가 있네. 가연물은 가연물인데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재가 남아요, 안 남아요? 남아요. 나무 타면 재 남잖아요. 우리 나중에 합격하면은 합격사 모임 때 가서 고기 구워 먹어야죠. 재 남잖아요. 숯 불고. 참고로 합격자 모임은 저는 안 갑니다. 공언했습니다.
대신에 불합격자 모임 갑니다. 부르세요. 갈 테니까. 그렇죠. 제가 가서 아주 험한 욕을 하고 오겠습니다. 험한 욕을 하고 있습니다. 험한 욕을 하고 오겠습니다. 진짜로. 제가 합격자 모임 간 적 없고요. 진짜로. 불합격자 모임은 제가 초청받으면 가거든요. 아주 험한 욕을 하고 옵니다. 입에서 아주 그냥 거친 말들만 오고 갑니다. 그리고 끝날 때는 서로 이제 으쌰으쌰하고 다시는 보지 말자고 하고 옵니다. 여튼 갑니다. 포인트가 뭐라고요? 가연물이에요. 가연물은 종류가 많아요. 여기서 포인트는 제가 남는 거예요. 제가 남는 거예요. 제가 남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어봅니다. 다음 중 A급 소화에 사용할 수 없는 이렇게 나오면 가연물을 외울 게 아니라 제가 남더라. 포인트. 일반 화재에 대한 소화기입니다. 그래서 일반 화재 A급, B급 보죠. 이제 B급은 또 표현이 다르네. 찾아나가는 게임이에요. 용어를 외울 때는 아주 심플하게 외워가야 돼요. 인화성 액체, 인화성 액체가 뭐예요? 휘발유, 경유, 콜. 가연성은 LPG? 오케이. 액체, 석유, 그리스, 타르, 오일, 유성도료, 솔벤트, 레커, 알코올, 인화성 가스와 같은 유류, 기름 덩어리네. 기름 종류에 뭐요? 제가 없잖아요. 우리 휘발유 타면 기름 없잖아. 저 없잖아요. 제가 있고 없고. 그랬더니 또 싸웁니다. 야, 종이가 타고 나면 제가 안 남잖아. 그러지 마시고 왜 안 남아? 남는다니까요. 됐죠? 그 다음 B로 합니다. 그래서 기름, 유식한 말로 유류화재를 B급이라 부르더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름 넣으실 때 항상 B급 화재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주유소 갈 때마다 B급이구나 애들은. 우리 가정집에 뭐가 있어요? A급이 있다니까? 우리 가정집 A급이야. 일반 가정집에는. 됐죠? C급.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 배선과 관련된 거. 전기는 C급이래요. 이건 외울 수밖에 없어요. C급이 전기네요. 왜 이렇게 정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전기 C급입니다. 그렇다고 또 이렇게 외워요. 또 전시, 시전. 악글 따는 것도 방법이 있지. 이렇게 따지 말고 이 정도는 외우세요. C급은 전기화재다. 이거 맨날 보잖아요. 전기 꼽을 때마다 핸드폰 충전할 때마다 C급이라고 외우세요. 가장 간단합니다. D급. 마그네슘, 티타늄, 지르코늄, 나트륨, 리튬, 칼륨.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제가 공부를 때려친 이유가 화학 시간 때문에 그래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남자분들은 화학, 생물 때문에 때려치고 여자분들은 물리 때문에 때려친다니까. 진짜요. 외우지 마세요. 그거 외우실까봐. 이걸 외우신 분 있다니까. 진짜로 다음 중 D급 화재 가연물로 종류가 아니고 이걸 외우기 때문에 안 나온다니까. 그런 거는. 포인트는 뭡니까? 가연성 금속. 금속이라는 표현이 포인트예요. D급은 금속. 그 다음 K급은 언제부터 한번 나왔다고 K급이 나오더라고. 주방에서 동식물류를 취급하는 조리그실이라는 화재입니다. 주방 화재에 대한 소화기 적응 화재별 표시를 K라고 합니다. 키친이라 그런가? 그죠? 키친? 그죠? 주방 화재 키친. 아니 제가 볼 때 벌써 하기 싫으신가 봐. 뭐지 이게 영어 단어 막 나오는 키친 정도는 우리 합시다. 공부 키친 합시다. 그러면 이제 시험에 갑니다. 다음 중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문제는 난이도가 상중하일까요를 물어봐요. 당연히 학급이겠지. 학급이겠지. 과연 40문제 중에 상중하가 몇 문제 나올까요? 다 상급만 나올까? 그럼 2025년도의 문제는 다 상급 문제만 나와서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아니라고요. 아니라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 정도 선에서 여기서 10문제, 여기서 10문제, 여기서 20문제 나오면 평타라고 해요. 요 정도 선이 가장 좋고요. 가장 좋은데 시험이 쉽다고 하면 여기 15, 10이에요. 시험이 쉽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여기 있는 학급이라는 문제가 쉬워 보이죠? 아니에요. 지금 배우니까 쉬운 거고 앞으로 무궁무진한 그 무지막지한 기본서를 보다 보면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왜? 또 잊어버려요. 또 잊어버려. 그런데 제가 본 입장에서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상급 문제는 5문제예요. 이건 뭐냐? 포기할 문제. 포기할 문제. 이거는 건드리지 마세요. 포기할 문제. 어디서 포기할 건지는 하지 마세요.
문제를 딱 풀다 보면 아니다 싶으면 딱 던져 그냥. 던지고 여기 있는 중급 문제가 제가 볼 때는 25문제 나요. 학급 문제는 10문제고요. 공부의 난이도에 따라 다를 거고요. 그러면 승부처는 여기에요. 여기라고. 그러니 아예 배우지 않은 5문제는 건들지 말고 나머지로 승부하시면 되니까 학급 문제라고 하지 마세요. 이거 중급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어렵게 꼬아내면 이것도 말장난해서 꼬아내면 아유 저 모의고사 출제 이런다니까요. 그래도 우리 기본적인 건 보고 가자고요. 지금까지는 쉽게 놨어요. 오른쪽 페이지 99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소방설비의 구분이 있습니다. 그럼 소방설비에는 뭐가 있냐더니 불을 끄는 소화설비, 그 다음 경보불려야죠. 다음 페이지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그럼 앞 페이지 와서 소화설비는 읽어나 보자고요. 불을 끄는 기구, 소화기구. 소화기는 많이 보셨을 것 같고 자동 소화 장치도 여기서 뭘 보았을까요? 새 아파트면 주거용 자동 소화 장치는 봤을 텐데 옛날 아파트는 없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 3번 옥내 소화전은 한번 집에 찾아보세요. 네이버나 찾아보면 아파트 앞에 다 있습니다. 그 다음 스프링클러는 많이 봤고요. 물분무 소화설비 등등등등등등등은 별로 본 적이 없으실 거고 옥외 소화설비도 큰 대형 건물에는 외부에 나와 있어요. 경보설비는 넘어갑니다. 그 다음 100페이지에 피난구조설비 있고 소화용설비가 있는데 오늘 외울 건 소화활동설비는 좀 외우고 가자고요. 소화활동설비란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해 쓰이는 설비랍니다. 얘는 불 끄는 설비가 아니라는 거 첫 번째. 어떻게? 불 끄는데 도와주러 가는 거 있잖아요. 도와주러 가는 거나 아니면 인명구조에 쓰이더라. 첫 번째. 재연설비는 뭘까요? 쉬워요. 연기를 제거하는 설비예요. 우리 왜 화재 나면 불타 죽는 게 아니라 왜 죽죠? 다 돌아가신 이유가 가스 흡입해 돌아가시는 거거든. 그럼 뭐 해야 되겠다? 연기를 제거하는 설비, 재연설비. 앞 글자는 따지 마시고 그렇죠?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예요. 실제로 불을 끄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 연결송수관. 연결송수관은 물을 공급하는 설비니까 송수관 물을 공급하는 거지 불을 끄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 연결사수. 얘도 마찬가지. 연결도라는 건 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비상 콘센트는 봤을 겁니다. 비상 엘리베이터랑 똑같아요. 화재가 발생해도 얘는 불이 들어옵니다. 비상 콘센트. 그 다음 무선 통신 보조 설비, 연소 방지 설비. 연소 방지. 불 화재 나는 거 방지하니까 여기까지. 자주 납니다. 그냥 외워야 돼요. 이해가 아니라 자주 봐서 정리하시면 되는데 나중에 제가 해드릴게요. 거기 보면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 쓰는 거 재연, 연결송수관, 연결살수, 비상콘센트,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 방지설비 자주 보시면 될 겁니다. 눈에 익히시고 101페이지 보면 징글징글한 주요 소화설비 관련 숫자입니다. 왜 이러니라고 묻지 마시고 앞으로 여기에 곱하기 2배가 더 있어요. 그거를 외우셔야 돼요. 시험에 무조건 납니다. 나요. 아니 하지 마시라니까. 보기만 하시고 요거에 2배를 더 외우셔야 돼. 요거는 아주 간략하게 해놓은 거고 2배를 더 외우셔야 돼요. 무조건 외우실 수밖에 없고 시설개론에 나지 않으면 관리 실무에 나옵니다. 그래서 외우셔야 되니까 외워야 되는구나. 네가 알려주면 되겠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됐죠? 내부 두시고 예제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소활동 설비에 해당하는 것은 3년 전입니다.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말이 너무 길지 않아요? 그냥 쉽게 다음 중 소활동 설비인 것은 이러면 될 거를 꼭 길게 만듭니다. 왜? 헷갈리라고. 했더니 어라 여기서 고민되는 건 뭘까요? 여기서 왜 화재 진압이나 인명구조라는 표현을 썼냐면 소활동 설비가 아닌 것은 했으면 쉬웠을 거예요, 문제가. 그런데
근데 막 화계대 풀고 막 풀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 막 갑자기 막 방수 문제 나오고 모르 문제 나왔는데 갑자기 화재 진압하면 멈춰 봐. 인명구조? 야, 사이렌 울려야지. 이렇게 간다니까. 그러니까 간다니까. 그게 문제예요. 소화활동설 내면 되는 건데 꼭 이렇게 말을 확 돌려버려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잡을 때 소화활동 설비인 것은 했으면 편했을 것을 화재 진압 인명구조 시간도 없으니까 그래. 방송해야지. 여기서 걸린 거거든요. 하여튼 문제를 푸는 기술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기본서를 보고 나중에 스킬은 저랑 무지막지하게 많은 문제를 풀면서 해결하자고요. 그렇죠? 지금은 소활동 설비 한 번 더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다음 밑에 보면 이제 난방에 대한 얘기예요. 거기에 보면 열이나 비열이나 열량 등등등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총론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에 대한 내용, 온도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 보니까 벌써 열량하니까 하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밑에 비열이라고 있는데 비열 중에 다른 걸 하지 말자고요. 어려우니까. 대신에 참고사항에 1번과 2번은 좀 오늘 외워야 되겠습니다. 1번에 우리 킬로칼로리는 아시잖아요. 몇 칼로리 몇 칼로리. 우리 다이어트 하시거나 뭐 할 때 1kcal라는 표현, 이게 킬로입니다. 써드려야 돼. 킬로, 이게 칼로리입니다. 시험에는 한글로 안 나옵니다. 킬로칼로리가 4.2. 걱정입니다. 킬로, 줄, 얘가 줄이에요. 줄. 사람 이름입니다. 얘가 킬로고요. 킬로라고도 하고 킬로라고도 하고 킬로, 줄. 왜 이래요?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1m는 100cm입니다. 1km는 100m예요. 왜요? 이렇게 정했다면 1000m, 1000m입니다. 외우는 것밖에 없어요.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 나중에 계산 문제 풀 때 꼭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거꾸로 1kJ은 얼마입니까? 라고도 물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요거를 나눠줘야지. 4.2분의 1kcal입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1kJ은 나눠보니까 0.24랍니다. 봅시다. 하나만 하죠. 우리 계산기 있으니까. 이거를 외우실까요? 이거를 외우실까요? 하나만 외우시자고. 둘 다 외우면 어려워. 4.2가 편하잖아요. 0.24보다는. 아니, 이 0.24를 외우시든 뭐 내일 모레 이사 가실 분은 0.24라고 외우세요. 그럼 되지 뭘. 이걸 외우시든 이걸 외우시든 하나만 외우고 나중에 바꾸면 변환 문제는 제가 많이 연습해 시켜드릴 거니까 그냥 계산기 두드리자고요. 하나만 외우죠. 하나만. 이걸 외우든 이걸 외우든 하나만 외우시자. 두 개 다 외우지 마시고. 괜찮습니다. 말은 이렇게 해도요. 시험 직전 가면 다 외워져요. 근데 지금은 하나만 외우시자고. 이걸 외우든 이걸 외우든. 대신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4.1을 들으니까 2.4다 이러면 안 돼. 그렇게 외우는 거는 더 헷갈리는 거야. 진짜 그런다니까. 4.2kJ이지. 그래, 이걸 바꾸면 2.4가 돼. 이건 큰일 나 이거 했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런 방식이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외우시든 이렇게 외우시든 외울 수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외우세요. 헷갈립니다. 하나만. 그 다음 두 번째도 외우셔야 돼요. 1kW는 얘가 킬로와트입니다. 요거는 전기에 대한 단위고 다시 열량의 단위라고 쓰기도 합니다. 860kcal. 어려워. 1kg 줄의 시간이요. 860kcal의 줄입니다. 아니, 시간입니다. 보세요. 요건 킬로줄이라고 요거는 아워입니다. 시간 단위예요. 아워라고도 합니다. 아니요. 나온 적 있어요. 이렇게 한글로다가. 제가 불필요한 걸 왜 적어드리겠어요? 나온 적 있다니까. 근데 뭐 꼭 써야 되겠어? 안 써도 되잖아요. 나온 적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일로 간 이유는 뭘까요? 시간하고 복잡한 거야. 그러니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전체를 통으로 외웁시다. 왜 넘어가 4.1을 곱하고 시간에서 이렇게 하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기다 4.1을 해서 60, 64, 24 해서 하지 말자고요. 그냥 외우자고 단순하게.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또 앞에 우리가 펌프에 대한 축동력이 뭐니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나온 게 이거거든. 그때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것만 외우자고 이렇게. 이런 거는 자주 봐서 외우시자고. 이걸 외우든 이걸 외우든. 이게 낫겠죠?
그리고 이것도. 단위를 천천히 잘 보시고. 비열은 거기까지만 하시자고. 비열의 단위까지 외우면 너무 어렵습니다. 넘어가시고요. 102페이지. 거기에 보면 열 용량이라는 어려운 용어가 나오는데 두시고요. 아니 중요한 표현은 맞아요. 열 용량이라는 내용만 알면 매년 시험에 나오는 증기난방과 온수난방의 비교 문제가 풀립니다. 아주 쉬워요. 그런데 지금은 빼자고요. 지금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시고 밑에 표도 보면 어렵습니다. 내버두시고 밑에 현열이라는 놈도 있고 자멸이라는 놈도 있고 신경 쓰지 마시고 103페이지 엔탈피 넘어가자고요. 밑에 103페이지 밑에 보면 열의 이동이라는 말이 있을 겁니다. 열은 어떻게 이동할 거냐라는 문제인데 이건 좀 보자고요. 물은 어떻게 흐르죠? 위에서 아래로? 좀 표현을 좀 멋있게 하자고 우리 배운 게 있는데 기울기, 물매, 구배가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아니면 높은 곳에서 작은 곳으로 뭐든지 간에 높은 거 낮은 거 갈 거 아니에요. 열도 어떻게 올라갈까요? 고온에서 저온으로. 고온에서 저온으로. 그래서 겨울에는 왜 실내가 춥습니까? 밖에 공기가 차니까 실내에 있는 뜨거운 열이 밖으로 나가는 거야. 보자고요. 겨울입니다. 여기가 고온이고 여기가 저온이겠죠. 밖에 공기 춥잖아요. 그럼 열이 어떻게? 빠져나가. 그래서 온도가 내려가. 추운 거예요. 여름은요? 반대겠지. 여기가 고온이에요. 여기가 저온이라고. 여기 어떻게 일로 간다고 이렇게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여기 온도가 올라간다고. 그 더운 거예요.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 더운 딱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겨울에는 따뜻하고 어떻게 하면 여름에는 시원할까요? 잠깐.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 우리는 뭘 배우는 거냐면 난방, 냉방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할까? 야, 열을 못 나게 하면 될 거 아니야. 아니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간다면서요. 열이 못 들어오게 하면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한다고요? 열을 못 나가고 못 들어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 불러요? 단열. 보자고요. 단열의 정의가 뭐라고요? 열의 이동을 차단하는 거야. 단열을 하는 이유 목적은 실내 온도를 올리고 내리는 게 아니라 열의 이동을 차단하는 거예요. 했죠? 단열의 정의는 열의 이동의 차단입니다. 그럼 우리 사람으로 보죠. 열의 이동을 차단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겨울에는 어떻게 해요? 입죠. 여름에는 어떻게 합니까? 벗죠. 반대로 해볼까요? 나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려고 지방을 늘려. 아니 저같이 마른 사람들은 추위더위 다 타요. 그럼 지방을 늘리는 게 좋아요? 외투 입는 게 좋아? 외투 좋지. 아무리 지방 크다고 추위 안 타는 게 어딨어. 단열, 열의 이동을 차단합니다. 외투를 입어요. 어디다가? 밖에다가. 이게 바깥 외자를 써서 외단열을 쓰는 거예요. 바깥에다가. 그러면 아니야 나 싫어. 나는 진짜 겨울에 외투 입기도 싫고 겨울에 옷 벗기도 싫어. 난 지방을 늘릴래. 지방을 늘리는 게 뭐다? 내단열이야. 누가 좋을까요? 얘가 좋을까? 얘가 좋을까? 지방 늘리는 게 좋아요? 아니면 외투 입는 게 좋아요? 외투 입어야지. 얘가 좋은 거야. 그러면 외투 입는 게 비쌀까? 지방 늘리는 게 비쌀까? 지방이 비싸요? 제가 볼 때는 밤에 라면 2개만 끓여 먹고 하나만 먹어도 바로 뛸 것 같은데. 아니죠. 얘가 비싸지. 그러면 여기서 우선 요 전에 하나 첫 번째
시설결혼에 문제가 나왔어. 시설결혼에 문제가 나왔어요. 모르는 문제야. 뭔지 몰라 같은 거. 근데 왠지 비싸. 그리고 왠지 복잡해. 이러면 좋다 놓다. 무조건 좋다. 요거만 알아도 세 문제 맞아요. 다시 한번요. 시설결혼 문제를 봤는데 뭔지 모르겠어. 설비든 아니면 구조든 간에 뭐가 나왔는데 용어도 복잡하고 한데 뭘 복잡해. 막 그냥 그리고 되게 비싸 보이고 막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효과가 무조건 굿이야. 아니 무슨 일이 아니시라니까. 모르는 문제가 꼭 나온다니까요. 근데 뭔가 복잡하고 영어 세련돼 있고 막 이래 막 이러면 정답이에요. 좋아. 얘 나중에 배울 거지만 복잡하고 어려운데 효과 좋고 다 좋아. 한 가지 의미라면 비싸고 복잡해. 끝. 그렇게 외우고 끝나는 거야. 이걸 시험장 가서 뭐 달달 외우지 말고 가면 내전일이 좋아요. 이거 시험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문제 묻는다고요. 그러면 뭐가 좋아요? 필요 없고 야, 비싸고 복잡한데 좋아. 끝. 단순한 문제로 끌고 가자고요. 아니 도움이 되실 거라니까. 비싸면 복잡하고 다 좋아요. 됐습니다. 열의 이동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갑니다. 단열 하나 정리했습니다. 온도를 올리거나 내리는 게 단열이 아니에요. 열의 이동을 차단합니다. 차단하는 게 단열입니다라고 배웠어요. 그러면 하나 해보죠. 갑니다. 여기가 고온이에요. 여기가 저온이에요. 그럼 열이 어떻게 이동한다고요?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렇게 간답니다. 여기서 학자들이 고민을 한 거죠. 좀 다르대. 뭐가 다르냐 했더니 여기는 공기죠. 액체일 수도 있고요. 여기는 뭡니까? 고체예요. 여기는 공기도 있을 수 있고 액체일 수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 여기 가는 걸 알겠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랑 여기서 여기 가는 거랑 다 다른 거야. 다 갑니다. 이러한 이렇게 흘러가는 것도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걸 뭐라 부르냐면 대류라 불러요. 열대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고체 표면 고온에서 저온으로 하는 걸 열전도라는 표현을 써요. 그 다음 인상 피시고 앞으로 수십 번 할 거예요. 오늘 그런 거 못 하세요. 또 여기서 일로 가는 거를 열대류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려면 즉 집 내부에서 바깥으로 가려면 열대류라는 거를 거쳐서 전도라는 걸 거쳐서 대류를 거쳐서 열이 이동하는구나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말을 줄이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이 현상이 열대류, 열전도, 열대류 이거를 합친 것을 뭐라 부르냐면 열관료라는 표현을 써요. 해보죠. 바깥의 공기가 뜨겁습니다. 집 앞에 있는 콘크리트 벽이 따끈따끈하죠. 그게 뭐다? 열대류. 그죠? 그 다음 오늘 집에 가셔서 라이터를 킵니다. 젓가락을 접고. 그러면 좀 있다가 손을 떼야 되겠죠. 왜? 뜨거워서. 왜? 고온에서 저온으로 고체 방향으로 쭉 일러가는 거예요. 요게 열천도. 다시 뜨거운 쇳덩이가 있어. 뜨거운 불이 있어. 그러면 옆에 있으면 뜨거워지죠. 뜨거운 표면에서 다시 공기로 오는 거를 열대류. 합친 걸 뭐라 부르더라? 열관류. 대류, 전도, 대류 합친 것을 관류라는 표현을 써요. 어려운 표현이에요. 어려운 표현이고. 대류, 전도, 대류, 열관류. 거기 보죠. 103페이지. 대류. 열 때문에 유체가 위아래로 뒤바뀌며 움직여 열을 전달하는 현상. 너무 표현이 어려워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대류라는 얘기는 유체. 이러한 흐르는 것들을 유체라는 표현을 써요. 흐를 유자야. 흐르는 물체. 공기나 액체에서 고체 표면 아니면 고체 표면에서 공기 액체까지 가는 걸 열대류라는 표현을 씁니다. 대신에 고체 여기는
전도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 밑에 보면 실내 상하 온도차에 발생한다. 뭐 실내라는 표현은 그렇고 항상 온도차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합니다. 요거와 요거를 이렇게 짬뽕시켜야 거기 있는 내용이 이해가 돼요. 그렇죠? 여기까지 하고 복사는 둡니다. 복사는 둡니다. 어려운 표현은 자꾸 빼요. 다음 페이지 104페이지 보면 전도라는 표현이 있을 겁니다. 집에 가서 꼭 젓가락으로 하지 마시고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접촉시켰을 때, 즉 라이터를 가지고 쇠젓가락에 댔을 때 물질의 이동 없이, 뭐 물질이동 없을 거고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열이 이동합니다. 각인시키려면 한번 해보시면 안 됩니다. 하지 마시고요. 밑에 습도라는 표현이 있는데 상대 습도와 절대 습도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내용은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늘은 온도가 몇 도고 습도가 몇 프로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거랑 여기 있는 거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어려운 내용이니까 이것도 좀 내버두고 좀 지나서 보자고요. 105페이지 전기입니다. 남자분들이 잘 아시는 분은 많아요. 잘 아시는 건 많은데 실제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 그러면 뭐가 나올 거냐? 다른 방식이 있어요. 거기 보면 106페이지에 오면 전압, 전류, 저항이라고 있을 겁니다. 우리 하나만 외우고 가요. 전압을 영어로 볼트라고 해서 V라고 써요.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볼트입니다. 전류를 암페어라고 씁니다. I라고 쓰고 대신에 단위를 그냥 I라고 하죠. 암페어로 합시다. 어차피 I가 필요 없으니까. 암페어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저항은 이렇게 쓰고 옴이라고 씁니다. 거기 전압은 전기의 압력이지 뭐 별거 아니에요. 전기 압력. 얼마나 세게 갈 거냐. 전기 압력. 전류는 전기가 흐르는 거예요. 얼만큼 흐를 거냐. 흐를 유자니까. 저항은 못 가게 할 거냐. 이 문제니까 용어만 보시고 볼트, 암페어, 옴까지 보시고 여기서 외울 거는 전압이에요. 전압에 다른 건 됐고 전압의 구분에 저압, 고압, 특고압만 외웁니다. 저압은 교류 중립 그냥 외우셔야 어쩔 수 없어. 교류가 1000V 이하고 직류는 1500V 이하더라. 두 번째, 고압은 저압 초과 7kV 이하, 그 다음에 특고압은 7kV 초과입니다. 그냥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냥 물어봐요. 다음 중 고압은 얼마입니까? 다음은 저압에서 직류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규정사인 걸 어떡합니까? 외우셔야지. 그 밑으로 전류와 저항 관계 가지고 시험에 나온 적은 아직은 없는데 좀 나중에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압, 고압, 특고압은 좀 외우세요. 넘어가죠. 106페이지 오음의 법칙, 저항 됐고요. 밑에 전력은 이것도 두죠. 오른쪽 페이지 107페이지에 보시면 조명의 계산도 자주 나와요. 근데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넘어갑니다. 여기까지가 설비를 끝냅니다. 뭘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후딱 지나갑니다. 이제 앞으로 가서 리뷰는 해볼까요? 뭘 배웠는지 가보죠. 제일 먼저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한 거는 98페이지에 있는 화재의 종류입니다. 그죠? A급은 일반 화재입니다. 재가 남아요. B급 화재는 유리 화재인데 재가 안 남아요. C급 화재는 전기 화재입니다. D급은 금속 화재고 K는 키친입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소화기는 A, B, C, D, K 중에 어떤 화재를 막아야 될까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기로 인한 불은 못 꺼요?
큰일 났네. 그러면 키친에 있는 물을 먹고, 아니지. A, B, C, D, K를 모두 끌 수 있는 소화기가 있어야겠죠. 그렇잖아요. 아니, 뭘로 불날 줄 알아. 그래서 A, B, C가 거의 대부분이고, 요즘에는 K까지 다 끌 수 있는 소화기를 비치하라고 합니다. 하라고 해요. 여기 있는 A급 화재가 일반 화재라고 해서 일반 불을 끈다는 개념일 뿐이지 소화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소화기 배우지 않았어요. 하여튼 보시고 오른쪽 페이지 99페이지는 그냥 보시되 100페이지에 있는 소화 활동 설비는 좀 보자 해서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 오케이, 이거는 정의고 종류를 좀 6가지를 보세요. 재연, 연결, 송수, 살수, 비상 콘센트, 무선 통신 보조 설비, 마지막으로 연소 방지 설비. 자주 나옵니다. 101페이지에 보면 열에 대한 내용을 몇 개를 봤습니다. 열의 이동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갑니다. 그래서 겨울철과 여름철에 실내가 덥고 춥고에 대해서 열의 이동을 차단하는 것이 단열이에요. 단열하는 방식은 외단열과 내단열이 있다고 했습니다. 역시 외단열이 좋아요. 비싼 코트 입으면 좋고요. 그래서 비싸면 다 좋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서 거기 밑에 있는 우리가 대류, 전도, 대류 그걸 합쳐서 열관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시 공기에서 고체 표면까지가 대류, 고체의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는 게 전도, 그 다음에 다시 고체 표면에서 공기로 가는 게 대류입니다. 즉 열대류 더하기 열전도를 합친 것을 열관류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니, 기억만 하시면 돼요. 넘어가 보면 102페이지에 열용량 등등이 있고 103페이지에 열에 이동해서 대류 한번 읽어봤고요. 104페이지에 전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젓가락에 라이터 키지 마시고 잘 보시고 습도나 결로에 대해서도 그냥 스킵하고 넘어갑니다. 105페이지에 전압은 볼트라고 하고 전류는 암페어, 저항을 오음이라고 했습니다. 전압의 구분에 저압, 고압, 특고압 숫자 외우세요. 저는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수험생분들은 외우셔야 돼요. 1000, 1500, 7kW. 우선 여기 키우는 거예요. 1000, 1500, 7kW부터 외우고 그 다음에 구분해 가서 한꺼번에 외우지 마시고 숫자 암기해 놓고 1000, 1500, 7kW로 정리해 가시면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뒤에 있는 내용들 됐고요. 여기까지 해서 설비를 끝냅니다. 벌써 설비 끝냈으면 다음 시간에서 구조를 끝나고 너는 쉴 거냐? 아니요. 할 거 많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